여러분, 중국의 어메이징 댄스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 이름을 들어보셨다면 안 좋은 쪽으로 들으셨을 테죠. 어메이징 댄스 클럽은 몇 달 전까지 중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여성 댄서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경연을 벌여 끝까지 살아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현지에서 매우 신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무명의 댄서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라는 평가를 들어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로 수출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광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외를 타겟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일까요? 전 세계는 해당 프로그램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왜 세계화에 실패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현지인들에게만 신박한 프로그램이었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한참 전부터 한국에서 방영된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은 세계 모든 곳에서 화제가 됐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춤바람을 넣어주고 유튜브와 틱톡 등지에서 쇼츠 춤 영상이 바이럴될 정도로 큰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트릿 우먼 파이터입니다. 중국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중국을 벗어나서 세계에 자신들의 짝퉁 프로그램을 알리려 한 것인데요.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방영 때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댄서들이 제작한 신박한 춤들이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전 세계를 쇼츠 챌린지로 강타했던 헤이마마 챌린지라던가 최근 화제가 된 스모크 챌린지 등이 있습니다. 중국 어메이징 댄스 클럽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신박한 댄스 챌린지를 화제시키기 위해서 헤이마마 챌린지를 따라한 헬로파파 댄스를 만들었지만 짝퉁의 느낌과 중국 특유의 값싸 보이는 자막 디자인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이 방송에는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었던 제시카와 성소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제시카는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으로 소녀시대 출신이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 소녀시대를 탈퇴한 가수입니다.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제시카는 같은 소녀시대 멤버였던 서연에게 욕설을 했던 의혹을 받는 논란이 있으며 좋아하는 일본 음식에 대해서 야키니쿠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야키니쿠는 불에 구운 고기인 불고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를 일본 음식이라고 이야기했던 제시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혹에 멈췄거나 큰 논란이 되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여러 중화권 매체에서 제시카가 중국 예능 승풍파랑덕저저 시즌3에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승풍파랑덕저저는 큰 꿈을 위해 달려가는 언니들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30대 여성 연예인 30명이 모여서 서바이벌을 거쳐 선발되면 5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하게 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온라인의 출연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총 58명이 이름을 올렸었고 제시카의 이름은 22번에 자리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시카의 한국 이름인 정수연이 써져 있던 것인데요.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에는 제시카의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미국 국적이며 한국 켄트 외국인 학교를 나온 가수 겸 배우, 소녀시대 출신, 그리고 조선족이다 라고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시카의 소속사인 코리델 엔터테인먼트는 유출된 출연자 명단 속 제시카의 조선족 표기는 소속사 측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방송사 역시 한국에 보도된 조선족 표기 논란을 인지했지만 방송사 측에서도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제시카의 조선족 표기 논란은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요? 아무튼 이런 많은 논란들 때문에 제시카는 더 이상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서 많은 방송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댄스 클럽에 출연한 또 한 명의 가수는 성소였는데요. 성소는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 아이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가수 중 한 명입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인 우주소녀에서 데뷔했지만 이후 성소는 6.25 한국전쟁을 한미연 조전쟁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중국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닌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게시물, 중국 공산당 육군의 날 기념 포스터 및 응원 문구, 한국전쟁에서 죽은 중국 전우들을 회상한다는 내용, 한국전쟁 당시 북한 측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전사한 중공군의 유해 송환을 축하하는 게시물,
중국의 열사기념일을 기리는 게시물, 중국 공산당 승전 기념일 축하 게시물 등등 너무나도 많은 공산주의자적인 행보에 한국 방송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중국의 아이돌입니다. 성소와 제시카가 출연한 어메이징 댄스 클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한국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완전히 따라한 방송이었는데요. 현재 제시카는 중국에서 최고의 스타 취급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제시카에 대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제시카는 춤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만년 꼴찌 이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팀 리더들이 추는 춤을 보고 출연자들이 팀을 정해 댄스 배틀을 펼치는 방식이었는데요. 제시카는 팀 리더로서 리더들과 춤 경쟁을 벌였지만 댄스 대결에서 꼴찌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댄스팀과 리더가 팀을 짜는 시간을 가졌는데도 제시카는 함께 같은 팀을 하고 싶은 댄스팀과 분쟁이 있었고 결국 힘들게 팀을 하나 결성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팀이 또 꼴찌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추가로 합류한 팀과 함께 마지막 탈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연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또 꼴등을 하게 되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현지에서 많은 팬들이 분노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중국의 SNS에서는 한 중국인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완전 조작이다. 그들은 리얼리티를 위해서 제시카를 소모했다. 제시카는 현재 중국 최고의 댄서다. 그녀는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했던 소녀시대라는 그룹 최고의 비주얼 멤버였고 그곳에 있던 그 어느 멤버들보다 춤을 잘 추고 아름다웠던 멤버다. 하지만 그러한 스타를 모셔놓고 꼴찌를 계속시키다니 나는 이들이 방송을 만들 자격이 있는가 싶다. 중국의 서바이벌 방송이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인다. 한국인들은 가장 재밌고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스토리를 미리 준비한다. 그리고 그들은 조작과 편집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 서바이벌 스토리를 진행시킨다. 그러니 그들의 서바이벌은 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어떤가? 우리 중국인들은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러니 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보다 영화를 더 재밌어 하는 이유가 그렇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보다는 모든 게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게 더 재밌지. 한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영화와 같다. 모든 게 조작된 것이기 때문. 하지만 중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재미없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나오는 댄서들보다는 중국의 어메이징 댄스클럽 댄스팀이 더 춤을 잘 춰 보이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일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댄스 실력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얼굴도 성형으로 만들어야 하고 섹시한 몸을 가져야 하고 한국인들처럼 거짓으로 이미지를 쌓아야만 한다. 중국인 댄서들은 너무나도 나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 방송사가 한국을 조금 배워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이었는데요. 해당 댓글은 좋아요를 매우 많이 받으며 많은 중국인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 댓글에 달린 답글도 좋아요를 매우 많이 받았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정말 그렇다. 실제로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지 않는 이유도 이렇다. 한국의 영화는 모두 허구이고 모두 그냥 자극적이며 모두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느낌이다. 남자 배우들도 과하게 잘생겼고 여자 배우들도 현실감 없게 예쁘다. 하지만 중국의 드라마는 정말 현실감 있다. 내용들도 정말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라 더욱 재미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싫어한다. 다큐멘터리와 영화에 대한 비교가 정말 나의 심금을 울렸다. 한국은 허구의 영화만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면 중국은 정말 다큐멘터리와 같은 진짜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나는 중국이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 가짜 내용을 만드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중국은 중국답게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중국이니까. 우리가 굳이 한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한국과 같은 가짜 문화는 언젠가는 쉽게 붕괴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진짜로 승부해야만 한다. 계속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진심은 언제든 통하기 때문이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글쎄요. 중국은 진짜만 만들고 한국은 가짜만을 만든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진짜만 만든다는 중국에서 최근 건축물들의 기초 지반이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서 무거운 철근을 들고 다니기 싫어서 과자처럼 바스러지는 골판지나 스티로폼으로 건물을 지은 현장이 발각되었는데요. 과연 진짜만을 만드는 중국다운 모습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끝까지 진짜라는 자부심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부심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요. 매일 밤 자기 전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는 것입니다. 구독은 저에게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 힘을 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